네, 한국항공우주 주인님 반갑습니다. 홍프로입니다. 오늘 딱 버틴 섹터가 3개가 있었죠. 우주항공, 방산, 조선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섹터들의 특징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이번에 버틴 친구들은 이번에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나서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항공우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 친구 102,900원에서 마무리됐고 약보합이죠? 이 정도 마이너스 0.2. 거래대금은 769억 원. 워낙 좀 덩치가 있는 친구라서 시가총액이 10조인 친구죠. 계속 이제 10조 원, 9조 극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이 구간에서 수렴을 기다리고 있고 상승을 위한 모든 조건은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이 개화하는 시기는 이 나로우가 발사됐고 그 주 혹은 12월 내지는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지금 11월 14일이면 11월도 중순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뭐 큰 별다른 움직임은 없을 듯 하나 만약에 또 불붙게 되면 강하게 갈 수밖에 없고 왜 그런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조정이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 미국 증시가 셧다운이 끝나면서 그러니까 셧다운은 미국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겠다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 종목 이 관련해 가지고 미국은 상원과 하원 의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당 야당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비례대표 뭐 이런 것들 국회를 다루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 상원과 하원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갖고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하원에 통과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종료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땅땅땅 찍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서로 집권당과 여당 야당의 의견이 합의 일치했다는 소리가 되게서 기대가 있었죠. 시장이 반등할 거라. 그런데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의 모습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갭 하락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좀 빠졌고 시장 전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시장에 2,700개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되게 적은 수치라고 보면 되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3.81% 받았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2.23. 물론 개별주 종목 중에서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것도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하락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이제 바이오 종목이거나 혹은 개별적 이슈가 있는 신규 상승주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흘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판가름이 나왔죠. 그러면 왜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버텼냐? 이거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라고 하게 되면은 왜 이번 조정장에 한국항공우주는 피해가? 첫 번째,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큽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지게 되면요, 떨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 종목은 없게 되겠죠. 올라갈 이유가 있는 종목들만 있는데 이 올라갈 이유가 더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딩하는 개인 투자자도 많고 그리고 기관이 지금 매집을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금융투자 순매수익 봐라. 이제 2천억이 됐습니다. 매일과 같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를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정말 무섭게 올릴 거라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외국인이 많이 안 산 종목. 자, 보면 이것도 수급에서 나오는데 그간에는 이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주가가 견인됐던 게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이 지금 어때요? 1490억이 매도가 나갔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외국인 투자들 집중돼 있던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고 그렇지 않았던 종목들은 천천히 빠지거나 오히려 상승했던 종목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올해 전체 누적의 합이 외국인이 2조를 매수를 했어요. 2조. 근데 이게 오늘부로 해서 완벽하게 순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보이시죠? 코스피 코스닥 단위가 억 원이에요. 코스피에서는 보이시면은 2조 8,650억 원이 매도가 나갔어. 이걸 다 개인이 지금 샀다라는 소리인데 대부분 그러면 다 손실 구간에 돌입을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만큼 외국인이 정말 많이 누적으로 팔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돌아올 조건은 뭐냐? 첫 번째 3-1 환율의 안정화. 사실 환율이라는 건요 너무 높아도 너무 떨어져도 너무 변동성이 커도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 가정을 하자. 달러로 살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 환율이 1,45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1달러를 1,450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환율이 올랐다. 얼마로? 1달러당
148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문제가 아니면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던 외국인들은 환전을 해서 달러로 본인 나라로 송금을 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는 외국인은 달러 가치가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손해일까요? 수익일까요? 손해입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한 번 더 설명 들으면 좋아요. 왜 손해냐? 자, 옛날에는 내가 1450원만 냈으면 1달러를 받는데 이제는 1480원을 내야 내 나라 돈 1달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1달러를 30원 더 비싸게 산다는 거예요. 1달러를 30원 더 비싸게. 1달러 30원 더 비싸게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라 이 외국인 투자들은 1000억, 뭐 100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단위당 손실 보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달러의 변동성을 보겠죠. 달러 한번 네이버에 달러 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가 나와요. 3개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이게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때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뭐예요? 전원 손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는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구두 개입을 해서 달러를 좀 안정화 잡겠다 하겠죠. 1480은 넘으면은 또 개입한다라고 한은에서 밝혔죠. 그럴 때마다 이제 달러는 안정화가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다시 3-2 외국인이 돌아왔을 때 한국항공 우주를 사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근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들도 개인 투자들이 많다. 우리가 아는 그 외국인 투자들이 뭐 진짜 뭐 거대 헤지펀드 모건스탠리나 이런 건 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외국인으로 찍힙니다. 그 외에 뭐 증권사들이라든지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저기로 찍히긴 하는데 대부분 다 개인 투자다. 그러면은 이 외국인 개인 투자들이 우리나라 언어가 안 될 거 아니야. 한국어를 아는 외국인 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우주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구미가 당겨야 돼.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미국 주식 중에서 우주 관련 테마가 떡상한 게 너무 많다. 심지어 뭐 대표적으로 로켓랩, ASTS, 뭐 에코스타 뭐 이러한 종목들 이거 차트 돌려서 보여드리면은 포스증권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로켓랩이라는 종목인데 얼마 전에 이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참고로 얘는요 지금 좀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바닥에서 얼마 갔어요? 5천원 사던 애가 지금 6만원까지 올라갔고 최대 상승은 10만원까지 갔어요. 2000% 상승이 나. ASTS는 뭐야? 얘 보세요 여러분. 2천원 하던 종목이 15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한테 이 우주항공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켓을 이머징 마켓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떡상할 종목 우주항공 종목 중에서 아직 안 오른 종목이 뭐냐를 찾는 게임이 실제 레딧에서도 정말 레딧이라는 이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유행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계속 서치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제 역할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항공 우주주주님들 잘 들고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좀 재미가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주가가 솔직히 채널은 상단으로 열린 건 맞는데 저도 봤을 때 재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박스가 대놓고 그려져 있는데 이걸 할 줄 알면은 제 영상 보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주식으로 졸업을 충분히 했겠죠. 저도 어려운 거니까 못하고 있는 건데 근데 상방은 열려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이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단타 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큰 맘 먹고 여러분들한테 종목 하나 알려줄 건데 요거로 좀 수익 좀 챙겨 놓으세요. 그리고 버티면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좀 설명드릴 건데 삼성전자 얘기를 좀 시작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이제 실적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순이익이 이망치 늘어났죠. 매출액도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HBM 관련돼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여러분들 판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있고 오늘 미국 증시가 조금 회복한다면 다음 주 어떻게 되겠어요? 또 타오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좀 급락이 나온 것 같이 보여지만은 사실 변동성이 좀 셀 뿐이지 아직도 40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마이너스 5%만 밀렸을 뿐이지 11월달 들어와서 변동성이 세서 그렇지만은 여전히 시장 추세 이탈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런 식으로 크게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의 하락은 충분히 말아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절대 일동지약 주주님들이든 다른 종목을 갖고 있으면 잘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홀딩하고 나서부터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야 될 종목 같아가 선별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다음번 종목이 뭘로 나올 것 같냐 생각하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분명하게 자금이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은 연말이 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투자에 대한 얘기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 한 종목을 제가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과거부터 이런 종목들을 뽑아서 보내드렸던 게 황금주라고 불렀어요. 황금주. 황금알을 좀 낳는 그런 대박 종목이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보통 제 목표 수익률을 한 2배에서 3배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신기가 있었고 이런 종목을 찾아내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 시장의 흐름, 워낙 거대한 이 돈의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 머니의 무브가 있는데, 거기 위에 우리는 그냥 서핑을 타듯 이렇게 돈의 파도가 넘실넘실해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 위에 그냥 서핑 보드 타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해서 2에서 3% 바라보고 있는 종목 좀 포착을 해둔 게 대표적인 작품이 품이라 불러도 돼요. APR이죠. APR 2월 11일 날 제가 실제로 처음 진입을 해서 1년 내내 추적을 했어요. 보이시죠? 날짜 써있는 거. APR. 그래서 APR이 2월 11일 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주가가 언제예요? APR이 2월 10일이면 이때죠? 52,000원대. 근데 이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아직도 4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잘 잡고 다음번 패러다임으로 가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상승이 나옵니다. 밑에 뭐라 했어요? APR 저도 보유 중인데 회사 정말 좋다. 실적 시즌이다. 누차무라 화장품 꼭 봐야 된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 말 1분기 실적 좋게 나오는 애들 무조건 봐야 된다. APR, 숲,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 봐라.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서 나온 데이터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도 좀 하락장이죠? 어떻게 보면 조정장과 하락장 좀 둘 다 공통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좀 많이 힘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도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난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비量.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것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U 플러스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U 플러스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보여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나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